서울과 지척지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란 이름의 물길을 새로 시작하는 곳. 산과 물이 어우러진 푸르름 가득한 고장, 남양주. 모든 음악은 자연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숲에서. 한평생 음악과 함께 해온 길. 지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 가난한 미국 유학생으로 출발해 국내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우뚝 선 하모니의 마법사 함신익. 그와 함께 중앙선 철길 따라 추억 속 선율을 찾아 나섭니다. 가평군과 남양주시를 가르는 충령산. 이곳에서 시작되는 남양주는 나무로 뻗어 내려갑니다. 일렁이는 바람결 사이, 지푸른 초록잎 사이사이 온갖 생명의 노랫소리들이 반짝이는 곳. 이곳 충령산 자연휴양림엔 여름소리가 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y Lorita, oh, Sole Mio. 아주 오솔길, 아무도 걷지 않은 나 혼자만의 공간. 이 숲은 좋죠. 베이토벤도 숲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듣기 위해서 항상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렵수보단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에서 겨울보단 무더운 여름에 더 많은 피톤치드가 발산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으로도 유명한 충령산이 이맘때 더욱 청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냥 나무를 상대로 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거 뭐 고백도 해보고 묵묵히 또 들어주는 나무가 남한테 나의 비밀을 발설하지도 않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고맙죠. 어떻게 남들한테 못하는 말도 남하고 대화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나무는 그리고 숲은 그렇게 숱한 생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의 비밀 노래가 나무의 나이테로 내려앉는 건지도 모릅니다. 유난했던 올여름 장마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 숲은 그 긴 비 덕분에 더 풍성해졌습니다. 충령산 자연휴양림은 계곡 물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년 중 요맘때나 들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폭포 같은 물이 어디서 내려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이 물은 이제 원점은 시점이 이제 그 충령산하고 서리산 거기 이제 서리산. 사이에서 이제 그 정상에서 이제 내려왔고요. 이게 수동천하고 이제 대성리 쪽을 대성리 통해서 쪽이요. 북한강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오. 맑고 시원한 바람과 투명하게 쏟아지는 물소리에 이끌려 계곡에 성큼 다가가니 무더위가 멀찍이 달아납니다.
시원하다. 유독 소리에 예민한 지휘자 함신익. 지휘자로선 축복이지만 일상생활에선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잘 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자연의 소리는 엄청 시끄럽게도 잠이 잘 와. 빗소리, 천둥, 번개, 강아지, 벌레 소리, 꾀꼬리, 개구리.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아주 템포도 일정하고 완전히 오케스트라예요. 지휘자 함신익의 남양주에 얽힌 추억은 이곳 덕소역 주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3살인가 4살쯤에 아버님의 직장 때문에 한 1년간 살았던 기억이 그때 어린 시절에도 나는데 이런 게 없었죠. 역도 조그만 역사이고 옥수수밭. 제 집에서 보면은 기차역으로 아버님이 왔다 갔다 하시던 모습도 보이고. 어느새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옛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듬어 볼 수 있는 빛바랜 사진 속 덕소 주변은 그저 황량합니다. 달라지지 않은 건 유유히 흐르는 한강뿐인 듯합니다. 1990년대 말까지도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야만 올 수 있었던 곳. 하지만 이제 서울 어디서든 지하철만 타면 남양주는 물론 양평까지도 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의 뇌리 속 가장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옛 기차들이 선로 위로 쏟아내던 날카로운 기차 울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건 기억이 안 나고 사진을 봐서 하는데 이건 내 스스로 떠오를 수 있는 기억과 그 소리 기억이 나죠. 여기 덕소는 잠시 있었지만 내 마음의 고향이고 이 남양주 이쪽 지방은 우연히도 내 많은 추억이 담긴. 귀를 찢을 듯 요란하던 옛 기억 속 기차와 달리 눈앞의 수도권 전철은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플랫폼으로 들어섭니다. 국내에 머물 때면 해마다 한 번 이상은 꼭 찾는 남양주지만 전철을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 그런데 차창 밖 풍경이 너무도 낯섭니다. 2000년대 이후 팔당에서 능리역으로 이어지던 구간을 없애고 양수대교 북단 운길산역으로 선로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낯선 여정의 시작은 우리를 늘 들뜨고 설레게 합니다. 북한강 가까이 위치한 해발 600m 남짓한 운길산 중턱엔 수종사라는 크지 않은 사찰이 있습니다. 산사에 오르는 일은 대체로 힘들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수고를 이겨내야 닿는 곳이기에 더 큰 평안과 안식이 느껴지는 겁니다.
수종사엔 남양주의 보물이 가득합니다. 먼저 마당 한켠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보물 제1808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유일의 팔각 5층 석탑이 보입니다. 수종사 일원 자체는 대한민국 명승 제109호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물길의 형세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때문일 겁니다. 수종사 창건 설화 속 세조가 이 절을 세우며 함께 심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은행나무도 수종사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온 고목이지만 해마다 다시 태어나는 나뭇잎들은 싱그럽게 푸른 청춘입니다. 예술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 나무야말로 예술이구나.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잘만 가꾸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지만 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건강한 소리가. 그리고 초연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하고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무려 500년 이상을 이 자리에 선 채 굽어본 발 아래 세상의 풍광. 수종사 제1의 보물로 뽑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쪽이 철길하고 옛날 다리인데 조금 보수를 했네. 옛날에 이 다리 하나만 달랑 있었는데 이제는 전철이 여기까지 오니까 많이 커졌지. 이런 뷰는 처음이네. 조선 초기 학자이자 문장가로 유명한 서거정이 동방사찰 중 최고의 전망이라 극찬했다는 말에 절로 수궁이 가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마지막 보물은 수종사 한켠 무료로 운영 중인 다실 삼정원입니다. 밋밋한 듯 음식 본연의 향을 더욱 북돋는다는 이곳 약수로 우려낸 삼정원의 녹차 맛은 천하일품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냥, 예. 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저는 빠졌죠. 무심한 듯 매끄럽게 이어지는 다도는 예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고요함 속에 울리는 작은 닭이 소리들조차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듯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다성 초희 선사라고 계세요. 그 세 분이 차를 즐겨 마셨던 곳이 여기 삼정헌이에요. 네. 녹차는 우려내는 횟수에 따라 맛의 깊이와 향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러네. 진짜 첫 번째는 조금 자극적이고 좀 남의 집 문 두들기는 느낌인데 이 두 번째 차는 내 집에 들어온 느낌이네. 아, 그렇습니까? 편하게. 표현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래요, 표현을. 네,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맛이 되니까. 쌉싸래하게 감도는 깊은 향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부질없는 세상 시름이 흩어집니다.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했다는 초이선사는 원래 남해 주변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선사가 이곳 남양주까지 찾아온 이유, 바로 수종사 지척에 그의 스승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에서의 긴 유배 생활 후 정약용이 말년을 마무리했다는 여유당. 양반 전유물에 부과했던 학문을 백성을 위해 쓰고자 한 다산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고급 문화의 대명사인 오케스트라를 트럭째 싣고 거리로 나가 대중 깊숙이 다가가고자 했던 지휘자 함신익. 그는 남양주를 찾을 때면 이 일대를 꼭 들르곤 한답니다. 희미해질지언정 사그라지지 않는 생의 첫 아픔과 이별. 누나가 여기 물에 빠져 죽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68년도니까 내가 한 10살 때였으니까 그 이후로 왔는데 이 동네에 가면 뭐가 있을까? 좀 커서 누나 무덤 외에 뭐가 있을까? 맨날 누나 무덤만 하셨는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이 있어요. 이 동네에 살고 싶기도 했어요. 사남매 맞이었던 큰 누나는 음악적 소질을 빼어 닮은 10살 터울 막둥이 어린 함신익을 유독 예뻐해 주었습니다. 큰 누나는 20살 남짓 고운 처녀 모습 그대로 그의 사진 속에 각인돼 있습니다. 오늘은 물이 좀 많고 물도 좀 많이 황토빛으로 바뀌어서 아주 편안하네요. 편안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큰 누나는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신가. 해마다 8월이면 누나의 기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찾아오던 이곳. 바로 옛 중앙선 능내역입니다. 지금은 기억 속 누나처럼 옛 시절이 고스란히 박제돼 남아 있습니다. 일부 흔적만 남긴 채 철로조차 끊어진 폐역은 색다른 감성을 쫓는 청춘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 왔다 갔다 다니면서 많은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을에 핫스팟인 것 같은데. 기차를 타고 오던 옛 시절과 달리 요즘 이곳은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필수 코스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표를 여기서 사서 표를 여기서 사서 이제 나가는 여기가 대합실이었는데 표를 사서 가시고 여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고무신 신고 탈당댐 막 공사하는 거 구경하러 우리 가족들이 구경하고 오면서 찍던 사진입니다. 아마 67년도인가 그때 그 사진.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여기 옆뒤에서 놀던 사진이에요. 아마 이 능내역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시절이 아마 그 능내역 간역 시절이거든요. 그 옛날 동네 꼬맹이들에게 기차역은 놀이터이자 시계요,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전부지요. 삶의 전부였죠. 왜냐하면 저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됐던 곳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제 삶의 터전이 됐잖아요. 지금 이곳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이어졌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마을 소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을 마감한 폐역은 남양주시와 마을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또 다른 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능내역을 찾는 이들은 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휘자 함신익의 기억 속 능내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개천, 이런 적막함. 여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함, 그런 데서 스며드는 그 외로움과 슬픔, 그런 게 가득 찬 역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움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내 음악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 철없던 어린 소년의 감수성에 아련한 깊이를 더하고 지금껏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는 누님. 예술은 그렇게 아픔과 시련을 양분 삼아 피어나는 결실입니다. 푸르고 푸른 청춘의 빛, 아득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 겹겹이 쌓인 세월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삶을 토닥여주는 노래가 푸른 남양주 위로 흘러갑니다.